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생생토론 조영호입니다. 지난 10일 총선과 함께 대전 중구청장의 재선거도 치러졌습니다. 이후 리더십의 공백을 해소하고 주춤했던 사업들이 탄력을 받을지 주목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생생토론에서는 기분 좋은 변화를 내건 중구의 미래 발전 방향을 점검해 보겠습니다. 나와주신 분 소개합니다. 김재선 대전 중구청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다음은 모건대 경찰행정학부 권선필 학부장 자리하셨고요. 예, 안녕하세요. 네, 마지막으로 대전대 행정학과 곽현근 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준비된 영상 보신 뒤 본격적인 토론 이어가겠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지방정책에 굉장히 퇴행적입니다. 이것을 심판하기에 가장 적임일 뿐더러 시민의 제안이 정책이 되고 시민과 공무원의 대화가 대안이 되는 새로운 지방자치를 만들어갈 적임자이기 때문에 네, 먼저 김재선 대전 중구청장님 늦었지만 당선과 취임 축하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바쁘신 와중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재보선은 당선과 동시에 바로 취임을 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곧바로 이제 업무 시작하셨을 예, 텐데 예. 먼저 취임 소감하고 각오 한번 밝혀주시죠. 예. 11일에 주권자의 선택으로 중구청장에 취임하게 되었습니다. 더 많은 주민들을 더 열심히 만나라는 기회를 주신 거여서 열심히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동안 만났던 주민들의 호소 또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약속 책임지고 달성하도록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그 중구 행정에 몇 달째 이제 리더십 공백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 기대와 부담이 큰 자리일 텐데 먼저 이제 전문가들께서 보시기에 이제 기대와 함께 여러 가지 바라시는 점이 좀 있을 것 같아요. 먼저 권 교수님 말씀해 주시죠. 예. 예, 이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아마 가장 큰 과제는 중단됐던 걸 다시 네. 이어나가는 게 가장 큰 그렇죠. 과제인 것 네. 같습니다. 그래서 예산과 인사라든가 내부적으로 이제 다잡게 하는 게 한 가지 어려운 문제일 것 같고요. 또 다른 거는 뭐 기간이 워낙 짧게 남아서 사실상 2년 정도밖에 안 남은 구정이라 그 부분을 어떻게 사실 거기에 딱 맞는 적절한 방식으로 풀어갈 건가라고 하는 게 사실은 구청장님의 큰 과제일 것 같습니다. 예. 다른 걸 어떻게 하는 건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건 많지 않을 수도 있는데 예. 기본적으로는 지금 이 틀을 2년 동안 하실 거를 예. 남은 기간을 어떻게 풀어갈 건지라고 하는 틀을 잡는 것이 예. 가장 중요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뭐 선거운동 하시면서 여러 가지 뭐 이렇게 생각도 하시고 업무를 짚어보시는 그런 생각도 이제 하셨을 텐데 우리 곽 교수님께서는 또 어떤 기대와 바람이 있으신지요? 예, 먼저 우리 김재선 구청장님 취임을 축하드립니다. 예. 우리 김재선 구청장님께서 후보 시절에 일관되게 이제 강조했던 것이 주민 주권 또는 시민 주권을 이제 실현하겠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이 부분이 바로 이제 이 대전시 중구의 주인이 누구냐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바로 우리 동구 주민이다라고 중구 주민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우리 이제 구청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을 제가 좀 해석을 해보면 단순히 그냥 구청장님을 뽑고 또 중구의회 의원을 뽑는 이런 선거를 넘어서서 우리 중구 구민들이 여러 가지 제도를 통해서 중구 구정에 더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그런 의지를 보여주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현대 행정에서 바로 이런 시민 참여, 시민이 자기가 발 디디고 사는 그러한 지역의 주인이라는 의식은 상당히 중요하고요. 저는 그래서 우리 김재선 구청장님이 가진 예를 들어서 시민사회 활동가 또는 사회혁신가로서의 경험, 또 기관장으로서의 경험이 대전시 중구에 신선한 바람을 불러일으키고 또 중장기적으로는 대전시 중구를 이런 시민 참여의 온상, 모범 도시로 거듭나게 할 거다 하고 기대도 하고 또 응원하겠습니다. 예.
저희가 그 본격적인 토론 이어가기 전에 바로 어제였죠. 그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이 이제 유성으로 이전을 한다 이런 발표가 있었어요. 저희 뉴스에서도 이제 집중 보도를 해드렸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구청장 대흥동에 있지 않습니까? 네, 중구에 있는데 그 이전에 대해서 일단 구청장님 입장과 어떤 뭐 보관이 좀 있으실지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우선 아쉬운 결정이고요. 네. 원래 그 공공기관의 설치 과정 또 입지 과정 자체가 균형 발전, 원도심 활성화의 목적을 가지고 설치된 기관이었어요. 근데 이동을 한다고 하면 우리 지역민들과 또 중구청, 대전시와 긴밀한 협의 속에서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너무 지나치게 독단적으로 된 게 아니냐. 근데 더 가슴 아픈 것은 총선 직후에 이런 결정이 됐는데 과거에도 이런 이전 시도가 있을 때 국회 협의 차원에서 논의하다가 중단된 적이 있거든요. 이른바 국회 권력의 공백기에 이런 일이 일어나서 너무 마음 아프고요. 주된 이전 사유가 업무 편리성, 직원 불편 해소입니다. 근데 이게 꼭 중구를 떠나야만 해결되는 것인가, 다른 대안은 없는가. 기관의 원래 설치 목적에 부합하게 원도심에 있도록 하는 속에서 대안을 만들어가지 않는 거는 몹시 아쉽고, 그런 점에서 우리 윤석열 정부 또는 중소기업 벤처부,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이 원도심 활성화의 설립 취지를 되살려서 지금이라도 번복하고 새로운 길을 찾기를 간절히 호소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 두 분 교수님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실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우선 예. 권 교수님 말씀해 주실까요? 예.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두 가지가 이슈로 요약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진행 과정에 대해서 뭐 정치적이든 사회적 합의가 있었는가라고 하는 부분 한 가지 하고요. 네. 두 번째는 효과 부분이죠. 이것이 지역에 특히 중구 지역뿐만 아니라 우리 대전 전체로 볼 때 지역에 어떤 효과를 가져올 건지에 대한 충분한 분석이나 논의가 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이제 아쉬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특히 이름 자체가 중소기업 시장, 재래시장 이런 걸 포함하는 영역인데 대전에서 가장 그 중소기업이나 그다음에 자영업, 시장, 재래시장의 중심은 쪽에. 동구하고 중구라고 할 수 그렇죠. 있으니까 그 부분에 관해서 이제 어떤 근거, 논리를 가지고 좀 논의를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정치적 결정이 아니고 사회적 합의가 되려면 명확한 근거를 가지고 좀 논의가 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없는 사회적 합의나 논의가 없는 과정에서 지금 이게 전개되고 있는 것 같아서 아쉬운 부분이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전에 이제 이슈가 됐을 때도 거의 지역에서 초당적으로 대응을 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다시 한번 검토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곽 교수님께서는 어떤 의견이 있으시죠? 저는 사실 그 초중고를 중구에서 나온 사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구에 대한 애정이 남다르고요. 이제 오랜 세월 동안 중구를 지켜보면서 이제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많은 노력이 기울여졌지만 거의 이제 큰 어떤 변화를 만들어내지 못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이러한 그 뭐 공공기관 이런 기관이 그나마 중구에 이렇게 이제 위치를 두는 거는 상당히 이제 그나마 원도심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그런 관점을 넘어서서 그냥 단순히 기관의 어떤 편의 또 기관의 어떤 직원들의 처우 이런 문제 때문에 그걸 옮긴다라고 하는 것은 대전시 입장에서는 상당히 문제가 될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또 그 연장선상에서 또 중소기업 시장진흥공단의 목적이 뭐겠습니까? 이게 굉장히 약간 중소 자영업자들이나 이런 걸 보호한다는 그런 취지를 생각한다면 이런 그 중구에 여전히 중구에 있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되고, 또 균형 발전을 위한 어떤 그런 선택을 하는 것이 사회적 공헌 차원에서도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세 분의 의견을 들어보면 이제 좀 부정적인 입장이세요, 이전에 대해서. 구청장님 어떠세요? 그 만약에 이게 자꾸 이제 이전에 대한 어떤 얘기가 계속 나올 텐데 계속 나오시면 어떤 식으로 좀 대응을 하실지, 그리고 만약에 이전을 한다면 어떤 보관, 뭐 예를 들어서 우리한테도 어떤 걸 좀 반대급부가 좀 있어야 된다든지 이런 말씀이 좀 있으실 것 같은데요. 우선 저희들은 이전을 반대하는 게 현재 최선의 대안이고요. 중소기업 벤처부에서 예산을 편성해주고 이전을 승인했기 때문에 이전이 추진되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중앙정치 차원에서 여야 의원들을 통해서 이게 과연 타당한 일인지
지금이라도 새로운 대안을 찾을 수 없는지에 대한 네. 길을 강력하게 촉구하고자 합니다. 예. 우리 인근 지역에 있는 소상공인들이 이전 반대를 위한 대책위원회를 만들고 강력한 투쟁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네. 큰 갈등 없이 주민 직원들의 불편이 문제라면 그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중군의 다른 건물을 찾아본다든지 하는 방식을 통해서 철회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고자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주제가 많아서요. 다음 주제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 구청장님 이제 선거운동하시고 후보 시절에 1호 공약이 그 동장 주민 추천제 이거를 이제 도입을 하겠다 이런 걸 제시를 하셨는데 그 배경이 어떻게 되시고요? 그 도입 배경 좀 말씀해 주세요. 주민 추천제는 동장을 구청장이 임명하는 권한을 네. 주민들과 공유하겠다라는 취지인데요. 하나는 외부 민간인을 채용하겠다는 뜻은 아니고요. 동장의 법적 지위를 갖고 있는 내부 공직자 중에 동에 있는 주민들과 잘 협력하고 지역 발전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분이 응모를 하면 주민들과 함께 토론해서 추천된 분을 임명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네. 우리 대전은 아직 실시하는 자치구가 없지만 타 지역에서는 이미 실시된 사례가 있고 예. 우리 주민 중심으로 생각하면 구청이 또 멀어요. 그래서 가까운 행정복지센터에서부터 함께 문제를 선택하고 해결하는 길을 찾도록 하는 점에서는 좋은 제도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 중구에 17개 동이 있는데 17개를 동시에 실시한다 이런 뜻은 아니고요. 시범적으로 한두 곳으로 해보고 장점과 또 문제점을 보완하면서 더 확산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추가 검토를 하고자 합니다. 예. 그 다른 곳에서도 이제 하는 곳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문제가 그 지역 연고주의라든지 아니면은 이 동이 자칫 선거운동으로 좀 혼탁할 수도 있다 이런 부작용도 우려가 되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이 있으실까요? 그래서 민주주의를 하는데 우리가 늘 비용은 들기 마련이죠. 네. 그런데 그것 때문에 안 한다는 것은 네. 좀 생각을 달리 해야 될 필요가 있고 예를 들자면 일반 민간인이 일반 주민이 동장이 될 수 있다. 그러면 상당한 부작용이 걱정되겠지만 네. 5급 사무관 지위를 갖고 계신 직원 중에 나는 우리 목동에서 이런 사업을 통해서 우리 주민들과 화합하고 지역 문제를 해결하는 일을 더 잘할 수 있다라는 네. 의지도 있고 계획이 있는 분이 동장이 되시면 예. 훨씬 더 일을 잘할 수 있지 않겠어요? 예. 그래서 주요 요직이 있는데 요직이 아니고 동장이 한직인 것처럼 취급되는 게 아니라 정말 지역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이 동장이 되고 거기서 성과를 내신 분이 승진도 하는 그런 보상 체계가 된다면 부작용은 그렇게 큰 문제는 아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구청장님 말씀 들었는데 그 두 교수님께서 정책적인 제언이 좀 있으실 것 같아요. 예, 권 교수님 어떠세요? 말씀하신 것처럼 뭐 한꺼번에 전문할 수 없을 것 같고요.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제 중구 같은 경우는 사실 아까도 잠깐 보도에서 말씀드렸지만 중구 행정의 문제점 중에 한 가지가 구청의 인력이 과도하게 집중돼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다른 지역에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그 비율이 구청에 과도하게 집중돼 있고 또 고위직이 좀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행정의 동력이 좀 그 다이내믹이 떨어진다 이런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해소하는 방법으로 전략적으로 활용하시면 효과가 있을 것 같은데 이제 한 번 정도 할 기회가 있을 것 같아서요. 사실 임기가 시간이 많지 않죠.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한번 시험해보는 정도로 뭐 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실제 이제 해보면서 가능할지 또 수정이 필요한 부분도 많이 있을 거라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시행착오가 있을 거라 이런 식으로 좀 이해를 할 수 있겠는데요. 우리 권 교수님께서는 어떻습니까? 제가 생각했을 땐 굉장히 의미 있는 제도 실험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이제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사실상 이제 기초자치단체, 이제 자치구에서 이렇게 돌아가는 걸 보면 이제 많은 공무원들이 이제 구청장님을 바라보면서 구청장님 곁에서 기획이라든가 인사 예산 이런 부서에 배치되면서 이제 일을 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사실 아까 우리 구청장님께서 일성으로 말씀하셨던 시민 주권 시대, 주민 주권 시대 그러면 이 공무원들이 이제 주민을 바라보면서 주민과 같이 호흡하면서 또 주민과 협력하면서 어떤 일을 해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현장에 계신 동장님들이 주민을 바라볼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합니다. 이런 부분과 맞물려서 우리 김재선 구청장님께서 제안한 이런 그 동장 추천제 이런 건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이게 새롭게 이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면은 광주광역시 서구 같은 경우에는 이미 이렇게 현장에서 주민들로부터 굉장히 신뢰받고 주민들로부터 이렇게 상당히 칭송을 받는 이런 동장님을 최우선적으로 이렇게 국장으로 승진시키는 사례들이 이미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다시 말하자면 인사 문제에 대해서 가장 민감한 우리 공무원분들이 이런 제도에 적용해 나가게 하기 위해서는 인사제도하고도 좀 맞물리게 하고요. 속도는 물론 조절할 필요가 있지만 그리고 아까 우리 구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실 이 공무원 세계가 어떤 새로운 규칙에 대해서 가장 어떻게 보면은 저항하는 또 굉장히 보수적인 이런 관점을 가지는데 아마도 우리 새로운 어떤 신선한 바람을 넣기 위해서는 이런 제도 실험은 굉장히 의미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네, 지금 말씀해주신 분은 곽형근 교수님이기에 바로 잡습니다. 그 다음 주제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 최근 대전시 역점 사업인 보문산 개발에 대한 입장도 구청장님께서 이제 밝히셨는데 대전시와 다른 견해를 보이시는 것 같아요. 이제 개발이냐, 환경 보호냐 이제 이런 논리가 있는 것 같은데 그 구청장님께서 생각하시는 실효성 있는 방안이랄까요? 좀 어떤 걸 좀 제시를 하실 수 있을까요? 우선 시가 우리 중구의 보문산을 집중적인 정책 목표로 삼고 활성화시킬 계획을 세운 것을 환영하고요. 잘 되기를 바랍니다. 생태적인 가치를 지키면서 개발할 거냐 말 거냐 그래서 찬성과 반대로 많이들 보시는데 네. 제가 좀 유념해서 꼼꼼하게 살펴보고 고민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는 다 민자 유치 중심으로 사업이 잡혀 있다는 점이에요. 네. 근데 이게 수익성이 높으면 민자 유치가 어렵지가 않습니다. 네. 근데 우리 보물산 프로젝트의 대다수는 수익성은 높지 않고 공익성은 높아요. 그래서 민자 유치를 하려고 하면 사실 민자 유치가 어렵게 됩니다. 그래서 보문산 자체에 현재적 자원 가치가 있다라고 대전시가 판단하고 있냐. 그렇다면 공공재정을 대전시 재정을 직접 투입해서 보문산이라는 귀중한 자원을 활용할 계획을 세우시고 추진하는 게 좋겠다라는 문제의식을 갖고 있습니다. 보문산 케이블카 외에도 보문산 뒤편에 여러 가지 시설을 새로 입지하려고 하는 것도 대다수가 민자입니다. 네. 그래서 민자라는 게 수익성이 채워지지 않으면 개발이 안 되는 거니까 사실상 우리 보문산 활성화 계획이 20-30년 동안 여러 가지가 제안됐지만 제대로 된 게 없거든요. 그런 점에서 실현 가능성이 좀 있어야 되겠다. 그리고 이제 개발을 통해서 이익이 발생한다면 그 보문산 인근의 정주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해야 된다는 거죠. 환경 부하에 대해서는 지역민들이 책임을 지고 이익은 밖으로 빠져나가는 구조는 좋지 않다. 이른바 이제 이익 공유제인데요. 외국에 이제 이런 개발 사례도 많고 또 상수도 보호구역에 뭐 다른 지원을 준다든지 쓰레기 소각장에 그 인근 지역민에게 다른 이익을 배분해 주는 것처럼 실효성 있게 자원 개발을 하고 지역 정주민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방식으로 좀 되었으면 좋겠다는 걸 가지고 이장우 시장님과 긴밀히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 앞으로 다룰 텐데 이제 협치가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 보문산 하면 대전의 대표 자원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좀 시민들도 그렇고 다른 여러분들도 좀 좋은 방향으로 이게 좀 흘러갔으면 하는 바람이 많으실 텐데 이 전문가들께서 보시기에 이제 보문산 개발을 둘러싼 논란 어떻게 보세요? 먼저 곽 교수님 말씀 좀 아까 해주실까요? 말씀드렸듯이 저는 이제 중구에서 자라면서 네. 거의 초중고 소풍을 보문산으로 가면서 정말 추억의 장소이기도 하고 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거 개발을 해서 보물산이 되는 게 아니라 네. 저한테는 이미 보물, 그러니까 추억이라고 하는 좋은 보물을 가진 그런 산으로 네. 이렇게 보문산이 다가오거든요. 근데 이제 저는 근본적인 문제를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네. 왜 그러냐면 왜 우리 세대의 모든 걸 다 개발해야 되는가 하는 이런 문제. 만약에 우리보다 좀 선진적인 환경 문제에 관심을 가진 나라였다면 과연 이걸 어떻게 했을까라고 생각했을 때 저는 더 많은 아이디어, 더 많은 기술적인 어떤 발전 이런 걸 이룬 다음 세대가 보문산을 개발하는 어떤 그러한 고민을 해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고요. 아까 우리 김재선 구청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듯이 이미 민선 4기부터 고민을 했지만 그 민자 유치도 안 되고 여러 가지 이제 난관에 부딪혀서 이 문제를 계속 이제 미뤄져 온 것 같아요. 이건 벌써
가장 민감하게 이 사업성을 따지는 게 이 민감 부분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지금 굉장히 조심스럽게 접근을 해야 된다. 네. 지금 당장 반짝 어떤 보여지는 것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이렇게 실행했다가 두고두고 이제 중장기적으로 비용이 발생을 한다든가 또 회복되지도 못하는 이런 자원인데 이렇게 함부로 손대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또 그 이전에 이미 계속적으로 이제 현대 사회는 이런 보문산 같은 개발 문제는 다양한 어떤 관점, 다양한 가치들이 충돌하다 보면은 이제 그런 거를 좀 이렇게 실용적으로 이렇게 협상과 타협을 통해서 균형을 잡아줘야 되는데 이미 민선 7기 때도 민간 합동 민간 합동 뭐라고 그러나요? 위원회를 만들어 가지고 이 문제에 대해서 많은 논의들이 이루어졌거든요. 그랬는데 이제 민선 8기 들어와서 일방적으로 그냥 대규모 어떤 개발 사업으로 이렇게 이제 진행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예. 상당히 문제가 있다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예. 권 교수님께서는 어떤 예, 생각이세요? 곽 교수님 다 정리해 주셔서 네. 중요한 포인트를 잡아주신 것 같은데요. 네. 저도 이제 일단은 이 현재 논의되고 있는 이장우 시장에서 논의되고 있는 이 보물산 프로젝트의 경우에는 예. 너무 거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덩어리가 너무 크다라는 네. 거죠. 이게 그걸 더 잘게 쪼개고 사실 세 가지 정도 크게 나눠질 수 있는 것 같거든요. 하나는 그 지역의 이제 메가 프로젝트 형태로 케이블카 같이 이렇게 하는 거가 있고요. 또 인프라 개선하는 거 있고 체류형과 관련해서 네. 또 관광 산업화하는 이런 측면으로 논의가 되고 있는데 이거를 좀 작게 쪼개서 실험이라도 해보고 진행했으면 좋겠는데 너무 덩치가 크더라고요.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그리고 이런 논의 자체가 중구의 경우에도 저는 소수에 의해서 주도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다수의 22만 구민들 중에 이게 필요성을 인정하지만 나한테 체감된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많지 않을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논의를 뭐 시에서도 주도하는 게 있지만 조금 덩어리를 작게 하고 단기적으로 실행해 볼 수 있는 것들을 만들어서 좀 시험을 해본 다음에 진행을 하면 좋겠는데 체류형을 호텔부터 진다라는 거는 저는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고요. 케이블카를 대체할 수 있는 다른 방식들을 한번 실험을 해보고 나서 케이블카가 가능할지를 테스트를 해봐야 되는데 그거 없이 너무 덩치가 크게 단기적으로 어떤 성과를 내려고 하는 접근 방식으로 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런 식의 접근 방법이 지금 현 정부가 이번 선거에서 실패한 원인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예. 그래서 그 방식 자체를 이걸 추진해야 되겠다는 어떤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있지만 네. 방식 자체는 좀 한쪽에서는 좀 장기적으로 또 다수가 참여하되 작은 규모의 어떤 실험들을 해보는 방식으로 해서 검증이 돼야 되는데 그런 방식이 지금 전혀 없이 그냥 너무 큰 이야기를 하니까 되냐 안 되냐 둘 중에 하나로 선택하는 식으로 가는 거 되게 위험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방식을 좀 바꾸는 게 좋겠다 그런 제안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뭐 시정에도 마찬가지고 구에서도 그렇게 접근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예. 그 말씀을 제가 짧게 정리하자면 여러 사람의 의견을 다양하게 듣고 순차적으로 이렇게 좀 환경도 살리면서 이렇게 추진을 하는 게 낫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제가 좀 이해를 할 수 있겠는데요. 그 다음 주제는 이제 좀 지역 경제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나눠볼까 합니다. 그 지역 경제의 한 축을 차지하는 게 요즘 도입된 이제 지역화폐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 구청장님께서는 중구형 지역화폐 부활도 이제 고려하시는 것 같은데 대전시의 경우 과거 이제 온통 대전이 이제 시장님이 바뀌시면서 이제 대전 사랑 카드로 이제 개편이 되고 혜택도 축소가 됐어요. 그래서 좀 아쉬운 부분이 있기는 한데 그 지역화폐가 실제 골목 상권에 좀 많은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까? 그 어떻게 보세요, 저 구청장님께서 이 지역화폐 활성화 사실은 방안? 우리 중구 지역 경제의 핵심은 골목 상권하고 소상공인들입니다. 우리 대형 제조업도 없고 그렇다고 하면 우리 코로나 때 검증된 유효한 시책이 지역화폐예요. 네. 굉장히 어려운 때였는데 코로나 때 지역화폐를 통해서 골목 상권을 지키고 소상공인들의 경기를 좀 보전해줬잖아요. 근데 이거 자체가 사실상 중단되는 상황이니까 이거는 좀 원상회복을 해보자라는 생각인데 굉장히 중요한 저희들의 문제의식은 지역에 돈이 없는 게 문제가 아니라 지역에서 돈이 돌지 않고 밖으로 빠져나가는 겁니다. 여기 유출이 문제죠. 네. 그러니까 우리 중구 자체적으로 순환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지역화폐 그런 점에서 지역화폐 고도화라는 말씀을 드렸고
또 하나는 우리가 보통 일반적인 소비 수단으로서 지역 화폐가 아니라 지역 경제 활성화라는 연관 수단으로서 지역 화폐가 됐으면 좋겠다. 예를 들자면 성심당 오신 분들에게 지역 화폐 쿠폰을 드렸더니 그걸 쓰기 위해서 더 많은 소비를 하고 갈 수 있도록 만드는, 소위 말해서 입장권형 지역 화폐를 통해서 지역 경제를 촉진하는 것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지 않겠는가. 소상공인과 골목 상권이 틈실하게 활성화되는 것이 일자리를 만드는 게 되거든요. 그런 방식의 준비를 추진하려고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 두 분은 행정 전문가시잖아요. 이제 지역 화폐하고는 조금 다른 결일 수 있는데 좀 의견이 좀 있으실 것 같아요. 예, 곽 제가 교수님. 좀 먼저 말씀을 드리면 예. 지금 우리 이제 구청장님께서는 이제 우리 지역 사회 단위에서의 어떤 효과를 말씀을 하셨는데 네. 사실은 이 지역 화폐는 이게 국제적인 어떤 그런 지속 가능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의자다, 이렇게 전략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도 있어요. 지금 이제 말을 좀 학술적인 용어를 좀 쓰면은 네. 그 전 지구적 의제의 지방화라는 말을 하거든요. 전 지구적 의제가 바로 지구를 지속 가능하게 만들기 위해서 예. 어떤 지역 단위에서, 작은 단위에서 경제적, 사회적 또는 이제 환경적인 어떤 그런 노력을 기울여야 된다, 이런 얘기인데, 거기에 이제 중요한 어떤 핵심 전략이 바로 지역 화폐다. 예. 아까 우리 이제 구청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듯이 이제 지역 화폐를 쓰게 되면 그 자원이, 돈이 이제 지역에서 돌게 되는 예. 것뿐만이 아니라 그 연장선상에서 예를 들면은 지역 경제가 활성화되면은 이제 그 어떤 재화라든가 아니면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서 타 지역으로 나가는 이런 것들이 줄어들므로 해서 이제 흔히 이야기하는 탄소 발자국이라고 그러죠. 그게 축소가 되면서 탄소화에도 기여를 한다, 이런 얘기가 있고요. 또 하나가 이제 굉장히 중요한 것이 그렇게 물건을 사다 보면은 우리 지역 상공인이 이제 예를 들어서 경제적으로도 좀 뭐 이제 도움을 얻게 되고, 또 내가 대전에서만 그걸 쓸 수 있기 때문에 대전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정체성도 키워줄 수 있다라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은 이제 경제적으로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굉장히 소중한 그런 가치들인데, 그래서 이제 전 세계적으로 지역 화폐는 바로 지속 가능한 지구를 만들기 위해서 아주 이런 어떤 지역 단위에서 할 수 있는 굉장히 소중한 전략이고, 이런 부분들이 분명히 이제 제도적으로 우리 대전에서 온통 대전이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지켜져 왔는데, 단순히 그냥 이거를 무슨 복지 정책인 것처럼, 복지 제도인 것처럼 이렇게 해석을 해서 이거를 폐기하거나 축소시킨 거, 이런 건 정말 잘못된 선택이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권 교수님께서도 예. 말씀해 주시죠. 곽 교수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지역 화폐의 필요성, 이거에 대해서 이제 상당 부분 공감을 하고 있고, 또 지금 저성장 시대에는 되게 중요한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제 문제는 역시 디테일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결국 지역 화폐를 활성화하려면 행정이 어떤 역할을 할 건지가 명확하게 또 설정이 돼야 되고, 지역 안에서 어느 영역, 어느 서비스와 또 어느 상품과 관련해서 이걸 순환시킬 건지라고 하는 거를 이 도구하고, 그 화폐도 종류가 여러 가지 있고요. 또 전략적으로 뭐 이제 제가 관심 갖고 있는 고향사랑 기부자랑 연결한다든가 다양한 방식으로 이걸 할 수 있는데, 디테일을 들어가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닌 것 같더라고요. 사실 지난 우리 시정에 있어서 그 지역화폐가 지적받았던 점도 분명히 일리 있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디테일에서 떨어지는 게 있어서. 그래서 이게 아마 구청장님으로서는 의욕적으로 시작을 하시는데 정말 힘든 과제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중구 같은 경우에는 이걸 할 수 있는 행정적 역량이 될지, 또 주민 역량이 맞붙어서 같이 돌아가야 되거든요. 또 이걸 서포트할 수 있는 전문적인 그 지역의 활동가라든가 또 외부 전문 인력, 또는 지금 현재는 전부 이게 시스템 중심으로 정보 시스템이나 이런 거랑 연결되니까 정책적으로 이걸 연결을 해내야 되는데 그 과제를 디테일한 데서 성공할 수 있게 만들어낼 수 있을지, 이 부분은 주목해 봐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의미 있는 시도인데 정말 이게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필요한 부분이 많아서 그 부분에 관심을 갖고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바로 어떤 정책을 펼쳤을 때 그 이제 그 정책 대상이 피부에 와서 닿아야 되잖아요. 근데 적어도 지난 이제 민선 7기 때 이렇게 그 중소상공인 자영업자들에게 피부에 와서 이렇게 호응을 얻었던 정책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랬는데 이런 거를 이제 개선할 때 우리 권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제 잘못된 점은 이렇게 조심스럽게 그걸 제거하고 뭐 이런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냥 전체 차원에서 이
지역 화폐 자체를 일종의 전임자의 정책으로 바라보면서 이제 굉장히 그 폐기 수준에 가깝게 이렇게 가져간 거는 정말 대전으로서는 좀 불행한 일이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 다음 주제에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제 경제와 함께 중요한 부분이 이제 문화를 좀 안 다룰 수가 없는데 그 문화와 함께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어떤 지역 축제 이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그 구청장님께서는 연예인을 뭐 초청해서 화려하게 하고 뭐 이제 인기 위주의 뭐 이런 거를 좀 하지 않겠다. 그리고 지역 인프라를 다양하게 활용해 보겠다. 이런 걸 제시를 하셨는데 기존 축제 패러다임을 좀 바꾸겠다 이런 의지로 보입니다. 어떤 생각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공한 세계적인 축제의 기본 특징은 다 민간 주도입니다. 네. 그 추진위원회 구성부터 프로그램 기획이 다 민간에서 되고 공공은 뒷받침하는 거거든요. 주민 참여형 축제 말씀하시죠? 예, 뭐 예. 주민 참여형뿐만 아니라 네. 전문 예술가 집단들이 축제도 기획하고 이런 것이 이제 성공하고 공공이 기획하고 운영하고 이런 거는 되게 상당히 비용은 드는데 성과가 정착되지 않는 경향이 있어서 민간 주도로 좀 가야 된다는 거고요. 네. 그다음에 획일화된 축제에는 우리 모객이 잘 안 되니까 우리 지역성이 있고 지역에 맞는 킬러 콘텐츠를 어떻게 만들어갈 것인가를 잘 키워야 된다. 하나의 대형 세 번째가 이제 하나의 대형 축제를 만들어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아래로부터의 작은 축제들을 키워나가서 그것이 모아지는 방식으로 변화해야 된다는 건데 우리 대전 중구의 뿌리 축제는 굉장히 성공적인 축제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150만 명 정도가 다녀가고 아주 성과가 많은데 그를 1년에 한 번 하는 축제가 아니라 성시별 문중 축제를 날마다 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국어 뭘 하는 게 아니고 문중에서 와서 제가 이제 경주 김씨다 그러면 경주 김씨의 날 행사를 하고 그 다음 날은 또 다른 문중에서 뭔가를 하고 그런 것들이 민간에 자발적으로 흐르고 모이면서 또 뿌리 축제로 더 모아지는 그러니까 우리 성공한 뿌리 축제지만 이걸 더 어떻게 상설화할 거냐 이런 고민도 있는가 하면 대전이 의외로 빵집만 있는 게 아니라 서점이 있는 도시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작은 책방의 장점을 살려서 그런 것을 연결해서 의미 있는 북 페스티벌 정말 소비할 뿐만 아니라 새로운 삶의 가치를 느끼는 축제를 만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민간이 주도하는 게 맞다. 작은 것부터 큰 것으로 키워가야 된다. 핵심은 우리 지역성, 지역에 맞는 콘텐츠를 만들어가는 과정으로 해나가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많은 대부분의 축제들이 이제 예산은 많이 쓰는데 그만큼 이제 효과는 그것만큼 나오지 않으니까 이제 문제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전문가들께서도 보시기에 이 지역 축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 좀 제시해 주실 부분이 좀 있으실까요? 먼저 원 교수님 말씀 주시죠. 저는 이 부분에서 가장 큰 거는 지금 시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한 영시 축제하고 어떻게 협업을 할 건가라고 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 뭐 영시 축제의 거의 대부분이 사실은 중구를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앞에서 이제 구청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바닥에서부터 올라가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고 또 다른 방법은 사실 적극적으로 지금 시에서 하는 거랑 그 빈 곳을 채워가는 방식으로 저는 협력을 하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시에서 이미 계획이 상당 부분 나눠 있고 큰 틀이 있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디테일에 들어가면은 부족한 부분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걸 사전에 준비해서 그 같은 공간이나 같은 시간대에 중구에서 이렇게 집어넣을 수 있으면 시너지가 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다른 어떤 영역보다 이 부분에서는 저는 중구하고 시가 적극적으로 협력해야 되는 부분이고 특히 중구에서 사전에 미리 준비해야 될 게 정말 많다. 그래서 그걸 준비만 하면은 장은 시에서 열어주는 거거든요. 근데 지역도 중구에서 하는 거고 시간도 정해져 있다면 적극적으로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 것들을 포함시킬 수 있는 새로운 것들을 집어넣어 가지고 오히려 중구가 더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도록 더 협업을 하는 게 좀 필요하겠다. 그런 제안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박 교수님께서도 지역 축제의 성공 방향 어떻게 제시하실 수 있을까요? 제가 이제 축제 전문가는 아닌데 이제 일반적으로 지금 모든 지자체에서 이제 나타나는 현상이 지역 발전을 위한 전략이 아주 천편일률적입니다. 뭐 예를 들면 택지 개발, 제조업 유치, 첨단 산업 유치, 문화 산업 육성, 축제를 통한 장소 마케팅 등등해서 뭐 어느 지자체를 가나 거의 천편일률적으로 이러한 전략들을 마련하다 보니까 성공한 데가 있으면 거기 그걸 벤치마킹하거나 또는 이제 모방을 하거나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은 다 성공하는 게 아니잖아요. 경쟁력 없는 축제들이 굉장히 많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또 이 굉장히 주민들이 이런 축제를 열게 되면 아까 구청장님 말씀하셨듯이 이벤트성, 예를 들면 연예인을 부른다든가 뭐 이러면서 하루 이제 노는 거라든가 뭐 이렇게 즐기는 거, 뭐 이 정도 선에서 이제 축제가 많이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뭐냐면은 이제 그러한 예를 들어서 전략, 그러니까 예를 들어 상대적 우위에 있는 거를 가져가는 거, 그런 이제 아까 차별 킬러 콘텐츠란 말씀도 하셨고 차별화하는 전략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효뿌리 문화축제 이런 건 상당히 전략적으로 잘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연장선상에서 저도 뭐냐면은 이제 중구민이 사랑받는 어떤 축제, 외부에서 사람들을 많이 끌어오는 축제도 중요하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중구민들이 나름대로 그 주인으로서 이렇게 서툴지만 아까도 얘기했듯이 자기 나름대로 축제 콘텐츠도 만들어 보고 시행착오도 겪어가면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우리 중구가 이제 지원도 해줘야 되지만 아까 제가 말씀을 못 드렸던 부분이 중구의 이제 재정 자립도나 이런 게 낮기 때문에 우리 대전광역시 차원에서 좀 이렇게 커다란 막 대규모 축제 이전에 지역마다 작게 어떤 축제를 이렇게 활성화하는 그런 전략도 꼭 모색해 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얘기 나눈 것 중에 보문산 개발이 있었고요. 이제 지역 화폐 이 얘기를 다양하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앞으로 중구뿐만 아니고 대전시에 이제 다양한 현안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저희가 지금 중구 얘기를 구청장님 모시고 하지만 지금 총선 이후에 여소야대 상황입니다. 이제 지난 21대에 이어서 22대도 여소야대 상황이 이제 발생이 되는데 지금 시장님은 지금 여당이시잖아요. 그리고 우리 중구 국회의원 당선인께서도 야당이시고 우리 구청장님께서도 이제 야당 출신이시라서 좀 엇박자를 걱정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대전시를 비롯한 중앙정부와의 협치도 이제 아주 중요해질 것 같은데 좀 어떻게 좀 풀어나가실 생각이세요, 구청장님? 우리 민의가 절묘한 균형, 기우뚱한 균형을 만들어주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걱정들도 하시는데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다양성이 있고 제대로 된 협력이 가능하지 않을까. 저희 구의회도 제가 소속된 정당보다 소속되지 않은 정당의 의원수가 더 많습니다. 우리가 의회를 주민 대표 기관으로 존중하고 저희와 같은 뜻을 가질 뿐만 아니라 다른 목소리가 잘 전달되도록 하는 과정으로 협력해 나가려고 하고요. 그래야 견제도 있고 새로운 대안도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만들어가는 구청장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시와 협력은 우리 지역 발전에는 뭐 큰 차이가 없고 특히 우리 이장우 시장님이 동구청장을 역임하셨어요. 그래서 원도심의 고충이나 어려움 이런 걸 잘 알고 계신 분이어서 잘 협력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적극적으로 지원을 요청하고 만들어가겠습니다. 민주당의 원내 다수 의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원도심 활성화 특별법 같은 우리 지역 활성화를 위한 기반이 되는 제도를 만드는 건 오히려 제가 현장 구청장이고 또 민주당을 통해서 입법에는 오히려 도움을 줄 수 있는 게 아닌가. 특히 원도심 활성화 특별법 같은 경우는 우리가 장기적인 투자를 계속 한다고 했는데 활성화가 안 됐지 않습니까? 제도적으로 역진적 투자를 한다거나 변화의 지점을 촉진하는 제도 같은 걸 만들 필요가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는 기우뚱한 균형이지만 오히려 협력을 촉진할 수 있는 기회로 삼으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혹시 구청장님 취임하시고 시장님하고 뭐 통화나 뭐 대화를 나누실 기회가 좀 있으셨나요? 있었죠. 통화도 하고 우리 행사장에서 만나서 그러셨어요? 서로 협력하자고. 제가 이제 저희 중구 현안 전체를 제가 한번 정리를 해서 찾아뵙고 협력을 구하는 기회도 갖고자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구청장 협의회도 있고 다양하게 목소리를 나눌 수 있는 시간이 좀 있을 것 같은데요. 이 총선 이후에 이제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하시잖아요. 여야 협치에 대한 문제가 이제 이슈로 이제 떠오르는 게 비단 중구의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협치의 리더십 전문가들 보시기에 좀 어떠세요? 우리 권 교수님 먼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저는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관점을 좀 바꿀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뭐 우리 진행자께서도 말씀하셨는데 대부분 갈등을 먼저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사실 합의할 수 있는 부분을 찾으면 이게 모든 일을 하려고 하는 거 아니기 때문에
상호 우선순위를 두고서 서로 우선순위가 일치하는 부분을 분명히 찾아낼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 작업을 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협치의 방법의 문제가 아니라 당장 해결해야 될 우리 현안들이 정말 많이 있거든요. 그렇죠. 지역사회 현안들. 그 현안을 중심으로 우선순위에 합의가 되는 것부터 하면 되거든요. 그렇게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문제 해결 중심의 협치를 해야지 뭐 여야라고 하는 이렇게 권력 또는 세력을 가지고 협치를 얘기하는 건 저는 옳지 않다고 생각하고 특히 지금 민생 문제, 또 우리 지역사회가 갖고 있는 문제는 정말 심각한 것이 많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것이 해결이 안 되면 시간이 가면 갈수록 문제는 더 복잡하고 커지거든요. 그러니까 빨리 해결할 수 있는 걸 찾아서 빨리 해결하는 게 중요한데 이 문제 해결 중심의 협치라고 하는 관점에서 좀 언론도 그렇고 지역사회도 그렇게 문제를 좀 바라봤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 곽 교수님께서도 말씀해 주시죠. 아마 이제 대전 시민이나 또 많은 국민들이 정치는 싸우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정치의 본질적 의미는 사회의 중요한 가치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왜 국민들이 근데 정치를 이렇게 싸우는 걸로 생각을 하느냐면 이렇게 가치를 배우는 과정에서 우리 정치인들이 좀 이렇게 세련된 모습, 성숙한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에 그냥 싸우는 것부터 생각을 하시게 되는 거죠. 사실 이제 우리 여야가 상당히 이렇게 정치 과정, 선거라는 과정 속에서 이렇게 전쟁처럼 치르다 보니까 지속적으로 적대감 또는 증오심 이런 것들이 생기다 보니까 이제 그게 그 이후에도 이게 이제 남아서 국민들에게 좋지 못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런 연장선상에서 좀 본질적으로 돌아가서 우리 좀 성숙한 정치인으로서 어떤 균형 잡힌 그 가치를 만들어내는데 협상과 타협을 통해서 그런 모습을 우리 대전 정치인들이 보여줬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연장선상에서 생각을 해보면 행정은 실용적인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가치를 가지고 싸우는 것보다도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야 되는데 이때 이제 굉장히 중요한 자세가 예를 들면 그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다양한 의견을 좀 청취를 하고 이런 예를 들면 이념을 좀 벗어나는 그러한 아주 의식적인 노력들, 이념지향적인 어떤 그것 때문에 어떤 색깔 칠해가지고 저건 안 되고 뭐 이런 접근 방식 이거를 지양하기 위해서 상당히 의식적인 노력이 필요한데 여전히 대전의 많은 위정자들 정치인들에게 그런 모습이 보여진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또 한 가지 꼭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가 마치 이제 중앙정부는 상위 정부, 그 다음에 광역정부는 기초의 상위 정부 뭐 이렇게 생각을 하기 쉬운데 이미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실용적 관점에서는 광역정부나 기초정부가 이제 규모가 좀 다르잖아요. 규모가 다른 어떠한 그런 다른 규모 속에서 서로 장단점이 있거든요. 그런 장단점을 살려서 서로 협력적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굉장히 상위 정부라고는 하지만 이게 수직적으로 위계성을 갖는 게 아니고요. 어떤 상호 의존적인 규모를 잘 활용해서 문제를 해결한다 이런 관점에서 접근을 해야 되는데 우리 많은 이제 자치단체장이나 또는 공무원들이 예를 들면 대전광역시에서 근무를 하면 우리는 위의 정부다 그래서 통제하고 명령 내리는 이런 데만 익숙해져 있는데 그런 방식을 통해서는 문제가 잘 해결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이 되고요. 좀 그런 측면에서 좀 전환된 자세, 모습 이런 걸 기대해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구청장님께서는 지방행정에 이제 표준을 만들고 싶다 이런 포부도 이제 말씀을 해주셨지 않습니까? 그 행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시민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방안 어떤 게 좀 있으실까요? 우선 우리가 행정이 공급자 중심 행정이 너무 익숙해 있습니다. 문제를 선택하는 것도 공무원이 하고 해결 대안을 찾는 것도 공무원이 하고 집행도 공무원이나 공무원이 선정한 업자가 하도록 되어 있는 구조거든요. 그래서 첫째는 패러다임의 전환이 있어야 되겠다. 수요자 중심으로 문제를 발굴하고 처리하도록 하는 것으로 우리 행정의 패러다임의 전환이 좀 필요한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그 문제를 선택하고 해결책을 찾는 것도 주민과 함께 제가 쓰는 말로는 시민의 제안이 정책이 되고 공무원과 나눈 시민의 대화가 대안이 되는 방식으로 일하는 방식을 개선하는 게 필요하다 이런 거고요. 세 번째로는 초기에는 너무 큰 사업을 그렇게 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우리도 훈련이 돼야 되거든요. 공무원도 훈련돼야 되지만 주민들도 훈련돼야 되기 때문에 마을 단위에서부터 동 단위에서부터 사업을 해볼 수 있는 예산 배분, 사업 배분을 더 많이 해서 그런 역량을 키워나가는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회의실에 시민의 자리라고 하는
현판을 하나 걸어놨어요. 공무원들이 저도 이제 공무원이 됐기 때문에 공무원들끼리 대화하는 게 아니라 이 자리에 우리 중구민이 있다면 시민이 있다면 어떻게 생각할지를 늘 생각하면서 일해보고 생각해보자라는 마음인데요. 역발상을 가지고 일하면 훨씬 좀 다른 대안들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기대합니다. 예, 구청장님께서 이제 방안을 좀 말씀해 주셨는데 두 교수님께서 좀 어떤 노력이 있어야 될지 핵심적으로 짧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권 교수님 말씀해 주시죠. 새로운 시도를 하시겠다고 말씀하셨고 또 대단히 중요한 부분 이제 우리 한국의 지방자치 또 지역의 행정이 전환해야 되는 중요한 시점인데요. 그 전환의 방법에 있어서 사실 그동안의 경험을 보면 여전히 창의성에서 한계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주민들도 창의성에 한계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공무원은 말할 것도. 그래서 이 창의적으로 하는 것이 필요한데 이걸 어떻게 보완할 건가라고 하는 게 사실은 뭐 전문가 입장에서 창의적이라고 저희도 얘기할 수는 없지만은 이 부분이 지금 절실히 필요한 부분이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 이 새로운 실험이 좀 성공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 기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기대를 가지고 바라볼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이 좋은 결과를 나타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곽 교수님도 좀 짧게 좀 예, 부탁드립니다. 우리 이제 중구의 이전의 구청장님들의 이제 배경을 보면 정치인이나 관료 출신이 많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둔산 이전 신도심이 개발되면서부터 이 중구의 그 인구도 감소하고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지만 큰 효과는 보지 못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제 이런 시점에서 사실 우리 예를 들면 어떤 지역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라고 물어본다면 비전을 가진 리더십, 또 전략을 가진 리더십, 또 진정성을 가진 리더십 이제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바로 우리 그 김재선 구청장님은 배경이 이제 이전의 정치나 관리하고 좀 다르게 사회 혁신가로서의 배경을 가지셨기 때문에 아마 앞에서 말씀했던 여러 가지 이제 그러한 주민 주권 시대를 구현하기 위한 전략이라든가 또 아까 얘기했던 뭐 축제를 어떤 작은 단위로서 한번 이렇게 발전시켜 나간다든가 이런 아이디어들이 아마도 중구에 많이 이제 녹아날 가능성이 높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이 중구라고 하는 것은 뭐 백지장에다 그림을 그리는 게 아니기 때문에 기존의 이해관계, 권력관계 이제 이런 것들이 그 순간순간마다 이제 등장을 해서 아마도 여러 가지 난관이나 또 장애 요인에 부닥치게 될 텐데 저는 감히 이제 우리 김재선 구청장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그 권력관계, 이해관계 앞에서 꿋꿋이 작은 변화를 만들어내가면서 그 작은 변화도 정말 대단한 일이다라고 생각하시면서 이 중구의 변화를 이끌어내시기를 이제 기대하고 다시 한번 응원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구청장님 마지막으로 우리 중구 구민들께 전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면 30초 정도로 짧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중구청장 김재선이 기분 좋은 변화를 만들어냈다. 그래서 김재선의 이름이 남지 않아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주민들이 체감하는 변화를 함께 만들어갔던 그런 경험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급한 일도 있지만 이런 걸 차분차분하게 해나갈 수 있도록 종합계획을 세워서 또 보고 말씀 올리겠다는 말씀 올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토론을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앞으로 새로운 방식의 자치정부를 만들고 싶다는 구청장님의 다짐이 잘 실현되길 바라면서 생생토론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준비한 세 분 수고하셨고요.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